여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지연.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아내이자 지극한 효부, 그리고 헌신적인 엄마로 불리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하곤 했죠.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저렇게 완벽한 남편을 만난 거라고요. 지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1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장 추악한 순간에 고개를 드는 법입니다. 오늘 밤 이 화려한 샴페인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힐 예정입니다. 파티장 구석 30분 전. 지연은 남편 민석의 넥타이를 고쳐매주며 미소 짓습니다. 민석은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지연의 어깨를 감쌉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석의 시선은 지연이 아닌 파티장 입구 쪽을 향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진짜 예쁘다. 고생했어. 이번 개원 기념 파티 다 당신 덕분인 거 알지? 알면 됐어. 가서 원장님들한테 인사나 제대로 해. 당신 오늘 주인공이잖아. 근데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나? 아까 출발하신다고 했는데. 차가 좀 막히나 봐. 안 그래도 모시러 간다는 거 굳이 택시 타고 오시겠다고 하셔서. 민석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늦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미간이 찌푸려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그건 지난 10년 가난한 의대생 뒷바라지를 하며 몸에 밴 의례 습관이었습니다. 민석이 성공한 지금도 지연은 여전히 그가 불편해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핸드폰을 쥐고 화장실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처음으로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지연은 민석에게 줄 숙취해소제를 챙겨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낮지만 날카로운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평소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널 데리고 온다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지연이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뭐? 애까지? 야, 박세영. 박세영,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보다 지연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민석의 입에서 나온 애하는 단어와 어머니가 그 여자와 함께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친딸보다 더 살갑게 굴던 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며 지연이 야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다 나르던 그분이 지금 남편의 내연녀를 데리고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며칠만 맞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인 명자와 한 젊은 여자가 들어옵니다. 여자의 품에는 오색질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명자는 지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옆에는 누구? 아, 인사해. 내 고향 친구 딸 세영이. 서울 올라왔는데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인사드려, 우리 며느리야. 안녕하세요, 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세영이라는 여자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기가 가득하나니 어딘가 우월감이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이. 지연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민석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민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들을 파티장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며칠 후 지연의 집 거실. 지연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병원 일이 바쁘다며 외박이 잦아졌고 명자는 세영과 아이를 데리고 아예 명자의 집, 지연이 사준 집에서 살림을 차린 듯 했습니다. 지연은 흥신소에 의뢰했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레이션, 봉투 속의 진실은 상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민석과 세영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지연이 민석의 학비를 대기 위해 편의점 알바와 과외를 전전했던 그 시절, 민석은 세영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과거 회상, 혼인신고하던 날. 지연은 5년 전 민석과 혼인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며 자신이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며 이제 우리 진짜 부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현재. 지연은 창구 직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저 유지연님, 배우자가 없으신데요? 미혼으로 나오십니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5년 전에 신고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니요, 전산상 깨끗하세요. 강민성님을 조회해 볼까요? 잠시만요. 강민성님은 배우자가 계신데 이름이 박세영님이시네요. 혼인신고일은 2017년이고요. 지연의 머릿속에 괭엉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보여줬던 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강민석의 아내는 박세영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아니 10년 동안 그녀는 민석에게 돈을 대주는 물주이자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동거녀에 불과했습니다. 민석은 세영과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연에게는 결혼한 척 연기를 하며 그녀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명자의 집. 지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명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는 민석, 세영, 명자 그리고 아이가 화해기애하게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원래 한 가족이고 지연이 불청객인 것처럼요. 지연아,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왔니? 안 그래도 전화하려던 참이다. 다들 모여 있었네요. 화목해 보여서 보기 좋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돈으로 산 과일 처먹으면서. 언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애 듣는데. 언니? 누가 내 언니야? 야, 박세영. 너 알고 있었지? 내가 이 인간 뒷바라지하는 동안 너랑 쟤가 법적 부부였는 거. 지연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사정이... 사정? 무슨 사정? 내가 벌어온 돈으로 쟤랑 살림 차린 사정? 아님 혼인신고서 위조해서 나 병신 만든 사정? 고요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깬 건 민석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알게 됐으면 차라리 잘 됐다. 너도 이제 그만 욕심 버려라.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석이가 의사 되고 나서 너랑 급이 맞니? 넌 고졸이고 기껏해야 약국 전산원이나 하던 애잖아. 우리 민석이가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준 거지. 세영이는 대학도 나왔고 무엇보다 우리 집 대르릴 아들도 낳았단 말이야. 지연은 어슬렁거리고 남편에 엇덮드렸죠. 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전 고아였던 지연을 딸처럼 거두어주겠다며 눈물 흘리던 그 천사 같은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자는 지연을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후원자이자 현금 인틀기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린 게 얼만데요. 이 집도 민석이 병원 개원 자금도 다 제 부모님 유산이랑 제가 번 돈이잖아요. 누가 해달랬니? 네가 좋아서 해준 거잖아.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볼까? 넌 민석이랑 남남이야. 이 집 내 명이고 병원 민석이 명이야.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빈털터리로 나가야 할 건 너라고. 그랬습니다. 명자의 말대로였습니다. 지연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그들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바보같이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밀었습니다. 민석은 비열하게 웃으며 세영 뒤로 숨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 짐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당장 나가주세요. 우리 가족 오붓한 시간 방해하지 말고. 거리, 밤. 지연은 쫓겨나듯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웠습니다. 배신감은 어느새 서늘한 사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만들 거니까요. 나레이션. 재현은 아직 그들이 모르는 카드 하나 쥐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병원을 개원할 때 지연이 몰래 들어둔 이면 계약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시어머니 명자가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두 번째 반전의 단서가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민석의 병원. 민석의 병원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까지 하며 국민의사 칭호를 얻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민석과 세영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매출 역대급이래. 이제 저 강남 아파트 보러 가자. 그래, 고생했어. 그 곰 같은 년 떼어내니까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잖아. 진작 정리할 걸 그랬어. 그때였습니다. 병원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습니다. 강민석 씨, 의료법 위반 및 탈세,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민석이 끌려나가는 뒤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지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야, 유지연, 네가 신고했어? 네가 감히 우리 남편을? 남편? 그래, 법정 남편 맞지. 근데 그 어쩌니? 그 남편이 쓴 차명 계좌 다 내 명의로 낸 건데. 내가 그거 횡령으로 고소했거든? 민석은 지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계좌들의 비밀번호와 OTP를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돈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며 민석이 자신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고 자백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도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민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논개 작전이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 수의를 입은 민석이 유리창 너머에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너무 전과자 된다고. 합의해, 당장. 합의하라고. 전과자? 상관없어. 난 어차피 잃을 게 없거든. 근데 너는 의사면허 취소될 거고 그동안 탈세한 거에 추징금까지 내려면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나와도 노숙자 신세겠네? 지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정?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안부 좀 전해줘. 지금쯤 기절하실 만한 소식을 듣고 계실 텐데. 명자의 집. 명자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연이 들어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딸처럼 키웠는데. 딸? 비웃습니다.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역겨우니까. 그리고 저 알아요. 세영이가 네 친구 딸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드러납니다. 지연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명자 앞에 던졌습니다. 박세영 씨, 네 친딸이잖아요. 명자가 동공이 흔들리며 뭐? 민석 씨랑 세영 씨, 피 안 섞인 남매가 아니라 네가 재혼해서 낳은 딸이 세영이고 전 남편한테서 낳은 아들이 민석이지? 사실은 이랬습니다. 명자는 과거 재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세영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자 세영을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나중에 민석이 의대생이 되자 명자는 세영을 다시 찾아와 민석과 엮어주려 했습니다. 족보가 꼬이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고 편하게 무사안일하게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이 지연이라는 물줄을 데려오자 세영을 점시 내연녀 위치로 숨겨두고 지연의 고혈을 빤 것입니다. 즉 명자는 자신의 친아들과 친딸을 근친상간에 가까운 관계로 묵인하며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며느리인 지연을 철저히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시끄러. 다 끝났어. 네가 싸질러 놓은 짓인데 뭐가 그럴 리가 없어. 이 사실 언론에 다 뿌렸거든. 국민의사 강민석, 이복 동생과 사실혼 관계 충격. 헤드라인 참 잘 뽑혔던데. 세영이 방에서 뛰쳐나오며 엄마, 기자들이 집 앞에 깔렸어. 어떡해? 지연이 세영을 보며 엄마라고 부르네. 그래, 이제 다 같이 감옥 가서 가족 모임에 사기 결혼, 횡령, 탈세, 혐의가 아주 다채롭더라. 지연의 새 출발. 시간이 흘러 지연은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강민석과 그 가족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역형 확정, 그리고 전 재산 몰수. 사장님, 뉴스 보세요. 저 사람들 진짜 인간도 아니네요. 어떻게 며느리를 저렇게... 지연이 담담하게 커피를 내리며 그러게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지연은 TV를 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온 뒤 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지난 10년은 악몽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유지연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영이가 구독과 좋아요 꼭 네 안 누르셔도 친구 딸이 됩니다. 아니라는 거.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또 뵙지요.